자, 오늘 2차 방정식 네, 풀이 진행할 건데 사실 연습 문제를 오늘 안 했었어가지고 저번에 선생님 몇 가지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갈 건데 우선은 다른 데는 잘 풀어 오셨을 것 같은데 절대값을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109번에 21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9쪽에 216번 216번만 못 줬어. 216번만. 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안 돼. 네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너희 절대값이 한 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기 식에서 표현된 절대값은 몇 개다? 두 개다. 자 왜냐면 선생님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얘들아 루트 어떤 수의 제곱은 뭐가 된다? 그렇지 어떤 수의 절대값이 된다. 근데 이 어떤 수의 절대값이라는 건 몇 가지로 풀리게 된다? 두 가지. 자, 저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 이상이라면 뭐가 되고 그대로 별이 되겠고,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저 별이 음수였다면 얘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별이 되겠다. 우리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네. 맞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절대값 안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게 되고 절대값 안이 음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걸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 그지? 네. 맞아?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손을 대면 얘는 x-2의 절대값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자 요거 봤더니 루트 어떤 수의 제곱꼴 맞니? 네. 그럼 쟤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겠다? 절대값이. 그치 x의 절대값이다 라고 바뀌어 쓸 수 있겠고 자 우변 0 만들면서 정리해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x의 절대값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식이 되는 거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이 식은 원래는 총 4가지로 풀리게 될 거야. 몇 가지로? 네 4가지로. 왜냐면 얘가 부호가 바뀔 때와 부호가 바뀌지 않을 때가 있겠고 얘가 부호가 바뀔 때와 부호가 바뀌지 않을 때가 있는 거지. 그지? 네. 맞아? 자 그러면 우리 x의 절대값이 부호가 바뀌려면 x가 무슨 수여야 되고? 음수. 맞아? 네. 그리고 그대로 나오려면 x가 양수일 때지, 그지? 네. 이거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또 x-2의 절대값이 부호가 바뀌어서 풀리려면 어떻게 되고? x-2가 0 미만인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그대로 풀리려면 x-2가 0 이상이다 라는 얘기인 거 이해돼? 네. 그러면 요 아래 걸 다시 한번 손대서 보면 얘는 x는 2 미만이고 x는 2 이상이라는 거 이해되니?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는 이 경우 하나, 이 경우 하나, 요 경우 하나, 요 경우 하나 이렇게 총 몇 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네 번. 4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4번을 안 해도 된다고요. 네. 좀 이상한데? 자, 얘를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얘를 우리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 수직선. 자, 그러면 얘는 기준점이 0일 때와 2일 때 맞니? 네. 자, 우선 첫 번째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니까 이렇게 포함하지 않으면서 왼쪽으로 가는 거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을 포함하면서 오른쪽이지, 그지? 네. 자, 포함하면서 오른쪽인데 선생님 한 방에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쪽에만 이렇게 색을 칠해줄 거야. 근데 이런 표현법은 원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2를 포함해서 어느 쪽인 경우? 오른쪽인 경우. 이렇게 봤더니 우리는 몇 가지 경우로 나뉘어지게 되겠어? 세 가지 경우.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 0. x가 0 미만인 상황. 두 번째는 x는 0 이상 2 미만인 상황. 세 번째는 x가 2 이상인 상황으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x가 0 미만인 경우.
그러면 x가 0 미만일 땐 x는 당연히 음수인 거고 x 마이너스 2의 범위는 어떻게 돼? 여기에 양변에 2를 뭐 해준 거니까 보여준 거. 여기에 양변에 2를 아, 뭐 빼준 해준 거, 빼준 거니까 거, 빼준 거, 빼준 빼준 거. 거니까 x 마이너스 2의 범위는 마이너스 2 미만이 된다라는 거 이해돼? 네. 즉 첫 번째 절대값 안도 무슨 수인 거고 음수인 거고 두 번째 절대값 안도 음수가 된다라는 거 이해돼? 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풀려야 돼 둘 다? 부호 바뀌어서. 그렇지. 그럼 부호가 바뀌어서 풀면 어떻게 되겠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이 되지. 네. 왜 플러스가 됐어?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그지? 네. 여기도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그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요거 풀이해주면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고 요거 해구하면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1이라는 거 이해되니? 근데 우리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해를 구한 거야? X가 0. 그렇지 x가 0 미만일 때 그러니까 해도 당연히 x가 0 미만만 가능하겠죠 그죠? 네. 따라서 첫 번째 해는 뭐가 되겠다? x는 마이너스 3. 자 그럼 두 번째 구간은 뭐였어? x가 몇 이상? 0 이상 2 미만인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x의 범위는 그대로 0 이상 2 미만인 거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범위에는 요 식의 양변에 2를 뭐 해준 거야? 빼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이상 0 0 미만인 미만. 거지. 사실은 마이너스 2 이상이라는 건 안 중요하지, 그지? 네. 뭐가 중요한 거야? 0 0보다 미만. 작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풀리고 그대로 풀리고 얘는 어떻게 풀려? 부호가 바뀌어서 왜? 얘는 0 이상이고 얘는 0 미만이니까, 그지? 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얘 부호 바뀌어서 풀리는데 앞에 뭐 있으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대로 플러스 만나서 플러스 되면서 그대로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이다 되는 거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없어지면서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지 그지? 네. 그럼 요거 해구하면 x는 뭐 또는? 플러스 루트 3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데 마찬가지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여야 돼. 그치? 네. 따라서 여기에 해가 되는 건 누가 되겠다? 루트 3. 그렇지 루트 3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어떤 구간이야? X가 2 이상. 그렇지 x가 2 이상인 경우. 그럼 x가 2 이상인 경우는 x는 2 이상인 거고 x 마이너스 2는 몇 이상이야? 0 이상인 거지. 양변에 뭐 해준 거니까 2 빼준 빼준 거니까. 거. 그치?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절대값도 두 번째 절대값도 어떻게 풀려야 된다? 그대로. 그대로. 그럼 그대로 풀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은 0이죠. 네.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좌변이 완전 제곱식일 때 우변이 0이 되는 무슨 근을 갖는? 중근. 중근을 갖는 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x는 1이라는 중근을 갖는데 얘들아 요거 해 될 수 있니? 아니요. 없죠. 왜? 이 구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네. 따라서 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뭐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루트 3이다. 요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이해돼? 네. 너희 나중에 이런 거 할 거거든. 부등식을 풀어라. 이런 거 배울 거거든 뒤에서.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물론 좀 더 간단히 푸는 방법이 있는데 안 알려줘. 안 알려주신다고요? 근데 안 알려줍니다. 9일 되면 알려주실 네, 거예요? 9일 되면 알려줄 거예요. 정석으로 푸는 방법으로만 지금은 학습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넘어가서 혹시 활용 문제 질문 있을까? 217이랑 218번. 네? 자, 그러면 너희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볼 건데 선생님이 여기서 선생님 한 명한테 딱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걸 딱 맞췄어. 그러면 선생님 오늘 조금 일찍 끝내보도록. 오. 자, 다이아 가우스 스펠링. 잠시만요. G 어, A 어, O 어, U 어. S 맞았다. 맞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아. 자, 가우스를 한번 볼 건데, 자, 가우스는 원래 수학자의 이름이지, 그지? 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가우스 기호라는 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 x
가우스 x라고 얘기를 하면 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되는 거야. 네. 넘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지? 네. 이 크지 않다를 두 글자로 우린 뭐라고 해? 이하라고 이하. 하지. 그러니까 x 이하의 정수 중 가장 큰 수를 얘기하는 거야. 네.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 정수기호 n 쓰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몇 가지 볼게. 뭐 다 아는 걸 텐데 다시 한번 하는 건데, 자, 얘들아 너희 5.72의 가우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5.72 이하의 이하 중 가장 큰 정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네. 5.72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 가장 큰 수 얼마야? 오. 5. 자, 그럼 얘들아 가우스 9는 얼마야? 9. 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9 이하의 최대 정수. 얼마? 오. 9.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실수 많이 하는데 우선 가우스 0.74 얼마니? 0. 0. 자, 그러면 가우스 마이너스 5.48. 마이너스 6. 그렇지, 얘 마이너스 6이지. 왜냐하면 마이너스 5.48보다 어때야 되니까? 작아야 돼.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5라는 수는 마이너스 5.48보다 어떤 수야? 큰 수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이해돼? 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가우스 x라는 건 x의 응?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오케이? 네. 너희 혹시 중3 과정에서 너희 마이너스 7.14 선아야 마이너스 7.14의 정수 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8이야 얘들아. 왜냐면 너희 요거를 나중에 정수 부분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요거를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지표라는 말을 쓸 거고 얘를 무슨 말? 가수라는 말을 쓸 거야. 지표와 가수라는 얘기. 이건 로그 함수에서 배우게 될 건데, 자 어쨌든 여기서 이 n이라는 게 정수 부분, 네. 여기서 알파라는 게 소수 부분인데 이 알파에 정의가 있어. 소수 부분이라는 건 음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여기서 소수 부분은 항상 몇 이상? 0 이상 1 미만의 수가 되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7.14의 정수 부분 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0.14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가 정수 부분이 되는데 얘는 소수 부분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소수 부분이라는 건 우리가 약속했다고. 어떻게 약속했다고? 0 이상 1 미만의 수. 그럼 얘가 0 이상 1 미만인 소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0.14에서 빼기 1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에 더하기를 1을 하면 얘는 소수가 되는데 양수인 소수가 되지. 그치? 근데 이 시계값이 플러스 1이 있었냐고 없었냐고? 없었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8 플러스 0.86 요렇게 나타내 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7.14의 정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8인 거고 소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0.86 요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요걸 원래 중3에서 잘 가르쳐 주지는 않는데 근데 원래는 배웠어야 돼. 왜냐면 니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거의 맨 처음 배우는 게 우리 중3 제곱근에서 배우는 거잖아. 그치? 네. 아니? 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 어쨌든 그래서 이 가우스 값이라는 건 그냥 그 수의 무슨 부분 생각해주면 된다? 정수 부분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요거 일반화를 시켜볼 건데 일반화 시킨다라는 건 우리가 보기 편하게 바꾼다. 미지수로 표현을 해준다 라는 얘기를 우리 일반화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우스 x의 값이 어떤 정수 n이라고 그랬어. 네. 그럼 다시 얘기하면 x의 무슨 부분이 정수 부분이 몇이다? n이다. 네. 그러면 얘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n. 얼마인 수네? 네. 가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뭐 n.1, n.52, n.74 뭐 이런 수들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 이 x라는 건 n. 얼마 중 가장 작은 수 얼마? n 이상. 그리고 정수 부분이 바뀌는 그 다음 수는 n 플러스 1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우스 x가 n이라는 값을 갖는데 라고 한다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다 자연스럽게 이걸로 연결시키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 가우스 x가 얘들아 7이래. 그러면 이 x가 될 수 있는 수는 뭐가 된다? 7 이상
8 미만이 된다.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4 2 네, 마이너스 3 이상 몇 미만? 마이너스 2 미만. 마이너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이해돼? 이해돼? 네. 네, 이런 거 반드시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풀이 진행할게요. 뭐 물론 선생님 저번 시간에 하기를 했는데 이래 그때 엉덩이가 방방 뜨고 있었어가지고. 자, 봅니다. 자, 근데 우리 가우스 방정식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미지수에 모두 가우스가 붙은 경우, 네. 혹은 어떤 거에는 붙고 어떤 거에는 붙지 않은 경우. 자, 우선 모두 붙은 경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가우스 x 제곱 마이너스 12 가우스 x 플러스 32는 0입니다. 그럼 얘는 가우스 x가 계속 뭐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지. 그럼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 뭐 하고 싶어져? 치환하고 싶어지잖아. 물론 치환은 나중에는 안 할 거라고 선생님 얘기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는 0인데 조건이 생겨. t는 무슨 수? 정수. 왜냐면 t는 뭐의 값이니까? 가우스 값이니까. 가우스 값은 당연히 무슨 값만 문제? 정수 값. 맞니?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인수분해 하면 뭐 인수분해 안 해도 되겠지만 t-4 곱하기 t-8은 0이죠. 그럼 t는 몇 도는? 4 또는 t는 8이 된다라는 거 이해돼? 근데 t가 뭐였어? 가우스 x였지. 그럼 가우스 x가 4가 되거나 가우스 x가 몇이 되면 돼? 8이 되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누구의 값을 구하는 거야? x의 값을 구하는 거지. 그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자, 따라서 우리 이거 풀어봅니다. 자, 요 얘기는 무슨 얘기야? x의 무슨 부분이? 정수 부분이 4다. 그럼 정수 부분이 4인 수는 4점 얼마인 수잖아. 그지? 그럼 4점 얼마인 수들이라는 건 결국에 몇 이상? 4 이상 5 미만이 되겠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자, 두 번째. 그러면 얘는 정수 부분이 몇이 되는 수? 8이 되는 수. 자, 따라서 x는 몇 이상? 8 이상 몇 미만? 9 미만. 요렇게 풀이한다고.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가우스.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마이너스 3은 0이야. 근데 여기에 조건이 주어지지. x는 몇 초가 몇 미만이라고? 1초가 3 미만이라고. 이게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 부등식 관계 없습니다. 자, 모든 식에서 이렇게 가우스를 가지고 있는 애와 가지고 있진 않은 애가 병행하고 있잖아. 그지? 같이 나오고 있잖아. 그지? 네. 그러면 여기서 가우스를 포함한 애는 결국에는 상수가 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거야.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는 거야. 범위가. 자, 근데 얘들아, 니네 가우스 값은 몇마다 변하지? 범위가 구간이 몇마다 값이 변해. 1이라는 구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0부터 1까지의 구간일 때 가우스 값은 다 얼마고? 0이고 1부터 2까지는 얼마고? 1 2부터 3까지는 2 3부터 4까지는 이렇게 구간이 1마다 가우스 값이 계속 변화하게 되지. 그렇지? 네. 이걸 나중에 그래프로 그리면 계단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어떤 구간에서 해를 먼저 구한다? x는 1초가 2 미만. 왜 그렇게 가는 거냐면 얘들아 여기서 1초가 3인수가 될 수 있는 수는 1점 얼마인 수와 2점 얼마인 수 이렇게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1점 얼마인 수의 구간을 먼저 본다고. 그러면 x가 1초가 2 미만에서 가우스 x는 얼마가 돼?
1. 당연하죠. 얘는 1점 얼마인 수들이니까 가우스 값은 그 수에 뭐 찾으면 된다고? 정수 부분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우스 x가 1이니까 요거 대신에 1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된다는 거 이해되니? 네. 그럼 얘는 x는 몇 또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이지, 그지? 근데 우리는 요 구간에서 해를 구했단 말이야. 네. 그럼 이 구간에 들어가는 해가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요 구간에선 해가 없구나 정리해 주는 거야.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그럼 두 번째 몇 점 블라블라인 애들? 그 2점 블라블라인 애들. 그럼 2점 블라블라인 애들은 x는 어떻게 돼? 2 이상 3 미만이죠. 그럼 이때 가우스 x 값은 얼마가 돼? 2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가우스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5는 0이 된다는 거 이해되니? 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가 0이 되니까 효리나 윤호야 x는 몇 또는? 루트 5 또는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는 거지. 근데 요 안에 범위 안에 속하는 x는 누가 된다? 루트 5. 따라서 이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된다? x는 루트 5다라고 문제풀이하면 된다고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이게 가우스입니다. 자, 너희 이 가우스는 절대값으로 표현된 애들과 비슷한 유형인 거야. 네. 알겠지? 네. 비슷한 유형인 거야. 네. 에? 같은 유형이라고 봐도 돼. 뭐 풀이 방법은 다르지만, 알겠지?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이야. 어? 네. 그러니까 얘는 너무 어려워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알겠지? 너희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 정말 어려워서 잘 되지 않는 거거든. 네. 그래서 선생님 맨날 뭐라고 얘기해? 설명한 다음에 쉽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처음부터 쉬운 사람이 어딨어? 잘 모르겠어. 선생님은 그 기백 전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기백이요? 기하 벡터. 근데 공간 도형을 잘 못 봤던 터라서 어렸을 때. 자, 어쨌든 자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두 번째 얘기 뭐 있었어? 우리 판별식이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하니? 네. 네. 자, 근데 이 판별식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근데 공식. 금의 공식에서 나오게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네.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뭐냐면 머릿속에 항상 이런 의문을 가져. 왜? 왜?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얘들아,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C인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면 중근을 가져. 그러면 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되지? 선생님 왜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수학이 쉬워지는 거야. 네. 근데 너희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 그래서 어떻게 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맞잖아요. 이렇게 학습을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풀이를 외우면 안 돼. 알겠지? 자, 어쨌든 자, 우리 판별식이라는 건 우리 D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지? 이것도 이유가 있어. 그지? 네. 판별하다가 영어로 보니까 디스크리미너. 네. 자, 나야. 너야. 자, 이 B제곱 마이너스 4H인데 너희 근의 공식을 보면 알겠지만 근의 공식이라는 것도 우리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근의 공식이라는 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A는 0이 아니다라는 이 2차 방정식에 뭐를 구해봤더니 근데 공식. 해를 구해봤더니 아, 그렇네, 그렇네. X가 뭐가 된다라는 얘기야. 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정리를 좀 할 건데 자, 요 판별식 D가 0 미만이야. 그럼 판별식 D가 0 미만이라는 얘기는 지금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 루트. 루트. 루트 안에. 그럼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 있는 수를 우리는
원래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지? 네. 그래서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수라고 우리 무슨 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를 구해봤더니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대. 그러니까 이런 수는 무슨 근을 갖는 허근.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두 번째 판별식 D가 뭐가 된대? 0이 된대. 그러면 너희 요 2차 방정식의 해는 두 가지잖아, 그지? 서로 다른 두 개잖아, 그지? 어떤 것도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가 되는 거지, 그지? 네. 맞아? b제곱 마이너스 4ac 대신에 d를 한번 써봤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d가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면 뿔마의 의미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래놓고 봤더니 얘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또는 마이너스 2a분의 b 중복되는 두 개의 근을 갖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근을 무슨 근을 갖는? 중근을 갖는 판별식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우리 판별식 D가 무슨 수라면? 양수라면 뿔마도 살아남고 루트 안에 양수 들어간 수니까는 일반적인 경우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서로 다른 두 그렇지, 개를 서로 다른 두 개의 무슨 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니? 네. 네. 자, 근데 우리 요것도 있었는데, 그지? 자, 이 근의 공식이라는 건 두 개가 있었잖아, 그지? ax 제곱 플러스 2b 프라임 x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니다, 그지? 그러면 우리 예해를 구하면 어떻게 됐었더라?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지, 그지? 판별식 d라는 건 루트 안의 값으로 생겨난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지? 맞아? 그래서 요걸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뭐라고 해준다고? 4분의 D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것도 설명할게요, 잠시 후에. 자, 그러면 이 4분의 D가 0 미만이면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간 거니까 당연히 허수인 근을 갖게 되겠고, 자, 요 4분의 D가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면 앞에 뿔마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중복되는 두 근인 중근을 갖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분의 D가 무슨 수라면? 양수라면 양수라면. 일반적인 경우가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네. 효린이도 나중에 뭐 물어봤는데 모르면 혼난다 너. 자, 그러면 얘를 왜 4분의 D라고 하는지 볼 건데, 얘들아 너희 D라는 게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잖아, 그치? 네. 근데 여기서 누구랑 누구랑 똑같은 거지? B는 2B 프라임과 같은 거지, 그치? 네. 그럼 B 대신에 2B 프라임을 넣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그러면 이 판별식 D는 다시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양변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4분의 D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얘를 4분의 D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표현 자체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자, 근데 선생님이 질문. 선생님이랑 배운 친구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건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원아,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야? (0개를) 갖는 경우도 있다고, 1개를 갖는 경우도 있다고, 2개를 갖는 경우도 있다고 우리 중3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지, 그지? 맞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그거를 깰 건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얘들아. 그 무슨 말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얘들아, 2차 방정식의 해는요 무조건 2개입니다. 뭐라고? 무조건 2개입니다. 무조건 2개. 무조건 2개. 근데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봤던 2개, 1개, 0개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 2개가 바로 서로 다른 2개의 무슨 근? 실근을 얘기하는 거고, 1개라는 게 우리 중복되는 거니까 마치 뭐처럼 보여? 1개처럼 보이니까 1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얘가 중근,
이 중근이라는 의미 선생님 계속 얘기했지만 모대는 중복되는 두 개의 근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연계라는 건 왜 연계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배운 수 범위 내에서는 해가 없으니까 연계라고 했던 것 뿐이야. 그래서 요거는 원래 실수인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 네. 그래서 선생님은 중3 교육과정 나갈 때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2차 방정식의 해는요 무조건 2개입니다. 3차 방정식의 해는 그럼 몇 개일까요? 무조건 수준이 3개입니다. 무조건 3개입니다. 4차 방정식의 해도 무조건 4개입니다. 차수에 따라 해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그냥 바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필수 6번 봐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요 2차 방정식은 좀 할만하잖아. 네. 숙제만. 아 숙제 많이 내달라고? 아니요. 선생님 제가 언제요? 내가 언제? 자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괄호 m 플러스 3의 x 플러스 m제곱은 0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너희 중등과정 때 그런 학생들이 좀 있었어. 얘들 너희 근의 공식 다 외우고 있니? 네. 네. 짝수 근의 공식은 외웠니? 아니요. 왜 안 해요? 근의 공식 빨리 하면 되잖아요. 아 선생님도 그런 사람이었거든. 선생님도 뭘 외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왜 너희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니네 외심으로 만들어지는 각 구하는 것도 있었잖아. 네. 심지어 선생님이 이거 너희 A라고 하면 요거 2A야 이렇게 설명한 적 있어? 없어. 선생님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렇게 XX, YY, ZZ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네. 구하라고 얘기했어. 네. 왜냐면 이거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했던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응용이 돼도 이 방법으로는 다 풀이가 되니까 수월하게 심화 유형까지 다 해결을 가능했었어. 그지? 그래서 너희 공식이라는 게 참 좋기는 한데 너희의 사고를 좀 막아. 응? 근데 짝수 공식은 써야 돼. 이제 너희 막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다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x의 개수에 지금 몇이 곱해져 있어? 2가 곱해져 있지, 그지? 맞아? 그러면 얘는 짝수 공식을 써야 돼. 아니면 식이 훨씬 더 어떻게 돼? 길어지고 복잡해져. 알겠지? 그러니까 해. 알겠지? 네. 자, 이거 봅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지금 주어진 식이 A는 몇이야? 1이지. 얘는 B를 써야 될까? B 프라임을 써야 될까? B 프라임. 그럼 여기서 B 프라임은 뭐가 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이해되니? 네. 자, 그리고 C는 얼마야? M제곱. M제곱이죠. 그죠? 자, 근데 우리 요거 근의 판별 진행하는 거잖아. 그지? 네. 자, 그러니까 얘는 1번 문제 따로 풀고 2번 문제 따로 풀고 3번 문제 따로 푸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풀이할 겁니다. 자, 우리 어차피 요거 판별식 D를 사용할 건데 그 중에 B 프라임이 주어졌으니 4분의 D를 이용하여 해결하겠지. 그지? 네. 그럼 얘는 뭐가 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M 제곱 된다라는 거 확인되니? 네. 자, 근데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라는 건 어떤 걸 제곱한 거랑 똑같아? M 플러스 3의 전체 제곱과 똑같으니까 여기서 4분의 D는요 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마이너스 M 제곱이 되니까 땡큐야 땡큐. M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사라지니까요. 네. 그러면 요 4분의 D가 뭐인 거야? 6에. 6M 플러스 9인 거죠. 네. 그러면 1번은 뭐라고 그랬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물어봤지, 그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은 요 4분의 D가 무슨 수가 되어야 되니까?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2M 플러스 9가 뭐면 된다고? 양수면 된다고. 따라서 M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죠? 네. 이해돼? 자,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 그럼 중근을 가지면 4분의 D가 뭐여야 되겠어?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6M 플러스 9가 뭐가 되면 된다고? 0이 되면 된다고. 따라서 M 값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근을? 허근을 갖는다. 따라서 4분의 D는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따로 구할 필요 없이? m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도 안 되는 거고 같아도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뭐가 되겠어? m은 마이너스 2분의 3 미만이면 되겠지, 그지? 하나도 관심 없게 듣고 있는 효리나 이해를 하려고 들어야지 수업 시간에. 응? 끄면 여기 열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온도를 좀 올릴게. 미안. 자,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이런 풀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발전 7번 보겠습니다. 아, 너희 이게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너 여기 너희 같이 공부하는 학생 중에 열심히 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애가 있잖아. 여기 한웅이 봐봐. 얘 1학년 때 생각해봐 얘. 얘 생각해봐. 어우. 그리고 회의실에서 장난 아니야. 변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괄호 k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 이 문제를 보는 순간 그냥 별표를 치고 넘어가겠지.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된다니까? 여기서 보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좀 나중에 봐도 돼. 실수 k에 관계없이 무슨 근을 갖는다고 했어? 충분. 충근을 갖는데 대박 충근이래. 와.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요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판별식 d는 0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어? 혹은 판별식 4분의 d는 0 요거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맞아? 네. 그럼 얘는 d를 쓸지 4분의 d를 쓸지는 누굴 보고 판단하는 거야? 저 1차 x의 개수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x의 개수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2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4분의 d겠지, 그지? 네. 맞아? 그러면 여기서 4분의 d 계산을 우선 먼저 해보면 요 4분의 d라는 건 얘의 절반 얼마야? 마이너스 괄호 k-a의 전체 제곱인 거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인데 a가 얼마야 지금? 이창의 개수가 얼마냐고? 1이니까 그냥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요거 한번 정리부터 해놓고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돼서 없어졌겠고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k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땡큐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없어진다고, 그지? 네. 그럼 남는 걸 봤더니요 마이너스 2a의 k에 어이구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도 없어지네? 와. 그럼 안 할게.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그지? 네. 근데 얘가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지. k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k에 관계없이 요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얘는 k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은 선생님이 머릿속에 어떤 식을 떠올려라? 0 곱하기 k는 0. 즉 k가 있는 놈과 k가 없는 놈으로 구분을 해줘라. 구분이 돼 있네. 와. 따라서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곱하기 k가 마이너스 b 플러스 1인 거잖아, 그지? 네. 그럼 여기서 얘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되겠죠, 그죠? 네. 자, 따라서 조건을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2a는 0,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 따라서 a는 얼마고? 0, 0. b는 2. 요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다, 정리해 줄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k에 대한 항등식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단계별로 이유가 있는 거야, 그지? 네. 오케이? 네. k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데 그러면 k에 관계없이 항상 판별식 d는 0이 되겠네. k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라고. 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자, 다음에 이제 필수 8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 8번은 이제 우리가 중등 과정과 연결돼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네.
우리 중3 과정에서 얘들아 중3 과정에서 다음 중 2차 방정식 다음 2차 방정식 중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 우리 본 적 있었을 거야. 네. 그지? 맞아? 그러면 너희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었지? 좌변이 완전 제곱. 그렇지.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 우변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걸 찾았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봤더니 자, 지금 주어진 2차식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래. 네. 맞아?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만약에 우리 요거를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이라고 생각한다면 요 식은 완전 제곱식은 0처럼 생긴 무슨 근을 갖는? 중근.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래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 D는 뭐가 될 거야? 0이 될 거야로 그냥 연결시켜서 풀이해주면 되는 거야.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자, 근데 얘는 D야 4분의 D야? D. 네, 그냥 D죠. D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2K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건데 자꾸 이런 행동을 해서 자, B제곱 마이너스 4A입니다.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맞아? 네. 자,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은 0 되는 거 맞니? 네. 그럼 여기서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안녕. 그 다음에 플러스 4K 플러스 4K만 얼마? 8K. 8K.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 나머지 요거 얼마야? 마이너스 7. 이항하면 7. 맞니? 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K는 뭐가 되겠다? 7.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이해돼? 네. 괜찮죠?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서 다음 2차 방정식 내용을 계속 볼 건데 사실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여기 다 배운 거야. 중등 때. 만약에 중등 때 요거를 안 배웠으면 너희가 기억을 못할 확률이 원래는 더 크고 그게 아니면 너희 가르치는 선생님 나쁜 사람. 여기까지 다 확장을 해야 돼 항상. 중등 과정은 고등 과정에 연결된 부분까지 항상 확장하고 공부를 해와야 돼. 네. 왜냐하면 내가 이거 선생님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데 너희 중등에서 고등으로 올라가는 난이도가 한 이만큼이거든. 그러면 우리 요만큼이 올라가기 힘드니까 중등 때 공부할 좀이라도 여유가 더 있을 때 한 여기 이렇게까지는 공부를 해놔야 돼. 그래야 발판으로 올라가기가 훨씬 편할 거잖아, 그지? 네. 그래서 원래 중등 과정은 고등 과정에 연계되는 부분까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런 거 안 나와요. 뭐 이런 애들이 많다. 그래서 선생님 저 몇 점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알겠지? 맞아. 네. 자, 어쨌든 응? 자,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근과 계수는 어떤 관계가 있대.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자라는 거죠. 자, 너 예를 들어서 어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니다의 2차 방정식의 해가 우리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자, 근데 잠깐 이쪽으로 와서 여기 잘 생각해봐. 이거 다 할걸? 얘들아 너희 2괄호 x-5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 다시 2 곱하기 x-5 곱하기 x 플러스 7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있어? 네. 그럼 너희 요거에 해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얘의 해는 뭐야?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7이지, 그지? 네. 맞니?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인수분해된 식을 가지고 우리 해를 구할 수 있었잖아, 그지? 네. 그럼 반대로 우리 해를 가지고 요 해를 가지고 인수분해가 돼 있는 2차 방정식도 찾을 수 있겠네. 어떻게?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얘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식 x-5를 갖겠고 얘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식 x 플러스 7을 갖겠고 는 0일 거 아니야, 그지? 네. 근데 이 창의 개수는 모르니까 앞에다가 뭐를 a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네. 근데 니네 요거 이 얘기잖아. x에 5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고? 그럼 x-5를 인수로 갔네. x-7을 대입했을 때 x에 마이너스 7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7을 인수로 갔네. 이거 인수정리잖아. 어? 같은 얘기들이야, 다 같은 얘기들.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2차 방정식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니다라는 2차 방정식의 해가 x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잖아, 그치? 네. 그러면 우리 요것만 보고 다시 2차 방정식 만들어 볼까? 어? 그러면 x는 알파다라는 해를 가지려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식에서 어떤 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알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네. 맞아? 그러면 해를 베타로 가지니까 x는 베타로 가지니까 어떤 식이 나와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베타. 그래, x 마이너스 베타는 0 하면 돼? 아니요. 그쵸. 얘는 이창의 개수가 원래 얼마인 식이었어? a인 식이었으니까 여기에 당연히 뭐가 붙어 있어야 되겠어? a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끝까지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전개해서 볼 거야.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 ax 제곱. ax 제곱 마이너스 a 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이다라는 식이 되는 거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요 식과 요 식이 어떤 식이야? 같은 거. 같은 식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요거를 정리해 보면 2창의 개수는 2창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고, 그지? 네. 그럼 1창의 개수는 1창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 b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a 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이해되니? 네. 자, 그 다음에 윤호야. 자, 여기서 상수항 c는 누구랑 또 똑같아야 돼? a 알파 베타. 그렇지. a 곱하기 알파 베타와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확인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건 두근의 합. 알파 베타라는 건 두근의 곱. 그럼 정리해 보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할 수 있겠고 양변 마이너스 a로 나눠준 거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양변을 a로 나눠주면 두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a분의 c가 항상 성립한다. 즉 두 근의 합과 곱으로 이렇게 개수들의 관계식을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자, 근데 우리 요것도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데 선생님 한 가지 식을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이창의 개수가 1이면 두 근이 알파 또는 베타로 갖는 그냥 2차 방정식을 머릿속에 박아두자.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라는 식을 그냥 머릿속에 박아두자 얘들아.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요식 양변 a로 나눠준 거야. 네. 이창의 개수가 몇이니까? 1이니까. 왜냐면 선생님 요것도 이유가 있어. 우리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라는 것도 있거든. 네.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다라는 식이 있거든. 근데 연계해서 보려고 예전에 선생님이 이거 기억하니? 더한 거와 곱한 거 사이엔 곱하고 더한 게 있을 거다. 이런 거 혹시 기억하니? 네. 그냥 요식이야, 요식. 그래서 그냥 연계해서 보라고, 알겠지? 나중에 약 2주 후. 네. 자, 어쨌든 요거 이해돼? 네. 네.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확인한 거지. 우리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을. 맞췄어요.
자, 그 여기 보면은 뭐 요런 거 있잖아. 두분의 차 공식도 있는데 두분의 타 공식까지 이런 것까지는 외우지 마. 네. 알겠지? 네. 두분의 차 공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 박히게 연결을 해야 되지. 이거를 외워놓고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를 막아. 알겠지? 그래서 공식은 웬만하면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 알겠죠? 알겠죠? 네. 어차피 너희 고2, 고3 되면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지금은 암기할 걸 그렇게 많이 만들어주지 말자고요. 여기 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 혈내근이라는 내용만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제 다 설명을 해주셨을 겁니다. 아닌데요, 저희 선생님 설명 안 해주시는데요. 아니야, 다 해줬어. 너희가 기억을 안 했을 뿐.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너희 켤레라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건 아니지, 그지? 우리 공수 1에서도 켤레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 그지? 네. 어디서 했었더라? 켤레 복소수에서 했었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켤레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니다의 해를 한번 구해보면 너희 당연히 얘 해는 어떻게 나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는 거 확인되지, 그지?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에 루트 앞에 부호만 이렇게 반대가 돼버리지, 그지? 네. 이런 관계를 우리 무슨 근의 관계? 켤레근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의 한 해가 x는 2뿔마 루트 3이라고 그랬어. 아니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어. 그러면 또 다른 한글은 주어지지 않아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켤레근이야. 네. 근데 켤레근은 모든 2차 방정식에서 다 적용되지는 않아, 사실은. 네. 미안하지만 그럼 어떤 식에서 성립하지 않느냐?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의 x 플러스 3 루트 3은 0이라는 우리 2차 방정식. 우리 요런 2차 방정식도 앞에서 풀었었지, 그지? 네. 맞아? 갑자기 나랑 눈을 마주치니까 눈이 아픈 듯이 눈을 찡긋하는. 네.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선생님 보니까 눈이 아파? 막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자, 어쨌든 우리 이거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곱하기 x고 얘는 뭐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 하면 되지.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니까 얘는 x는 몇 또는? 3 또는 x는 루트 3인 거잖아, 그지? 네. 근데 너희 루트 3이라는 해가 있어. 그러면 얘 켤레근을 가지면 얘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 루트 3인 건데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이게 왜 성립하지 않느냐? 개수들이 무리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왜냐면 너희 여기서 B나 A나 이런 값들이 개수들이잖아, 그지? 네. 이 근의 공식에서 A, B 이런 애들이 개수잖아, 그지? 네. 그러면 B의 루트 들어가. B가 마이너스 루트 2랬어, 그지? 그럼 얘가 B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루트 2고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야? 아니요. 아닌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켤레근을 갖는 조건은요 2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몇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고? 자, 얘는 뭐와 뭐를 봐야 되냐면 개수와 근을 봐야 돼. 그래서 개수가 무슨 수일 때? 유리수일 때 근이 무슨 수여야지? 무리수여야지 켤레근을 갖는 거고, 자, 개수가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 근이 무슨 수여야지? 허수여야지만 켤레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이 생기게 되는 거야.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예를 들어서 너희 문제 중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해가 한 근이 x는 3 플러스 i라고 했을 때 a, b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너희 요 근을 또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i라고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네. 알겠지? 네. 왜? 얘는 지금 근이 무슨 근이야? 허수인 근이지, 그지? 그러면 얘는 이 개수들이 모두 무슨 수여야 돼? 실수. 근데 실수라는 말이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니까 얘는 혈내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몰라. 네. 알겠지? 네. 그럼 얘 어떻게 풀어야 될까? 대입해서 얘 그냥 대입해서 너희 허수 부분이랑 실수 부분은 덧셈 뺄셈 돼 안 돼? 안 되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이를 하는 거야. 네. 알겠지? 네. 뭐 근데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 너무 쉬워서. 예? 이런 이론들을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2차 방정식이라고 모두 켤레근을 갖는다고? 아니라고. 켤레근을 갖는 조건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고요. 보이니? 네. 개수가 유리수일 때 근이 무슨 수? 무리수. 개수가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 근이 무슨 수? 허수인 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알겠지? 네.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쉬워. 자, 선생님 이거를 이제 풀이할 건데 여덟 장 반이 넘었어.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할게요. 사인은